네, 안녕하세요. JJ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 티어드랍 트레일러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조금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비용도 좀 더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보다가 다시 디자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다시 디자인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새롭게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번에 제가 디자인했던 이 트레일러의 길이는 대략적으로 길이가 잠시만요 2m 7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조금 길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트레일러 55 곱하기 8피트짜리 트레일러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나왔죠. 물론 이 정도 나오는 것은 크게 상관없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비용이 얼만큼 들까 한번 계산해 봤는데 평판 트레일러가 150 정도 하고 지금 이게 이제 그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나무들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가격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판넬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새롭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합판 한 개의 크기가 2440에 1220이거든요. 그래서 그 합판 사이즈에 맞춰서 2400에 1200의 크기로 CNC 기계가 가공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렇게 지금 바꿀 예정이고 그러니까 한 3-40cm 정도가 더 짧은 거죠. 짧은 거고 높이는 동일하게 할 예정인데 사실 이렇게 짧아지면은 좀 모양이 안 이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모양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참고했던 그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했던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그거 말고 지금 팀버 리프라는 이 트레일러를 모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트레일러 모양이 있는데 특히 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8이 아니라 5 곱하기 10 그래서 한 3m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 그런 트레일러다 보니까 제가 길이를 좀 더 줄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 모양을 최대한 따라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렵겠고 그래서 좀 더 크기를 줄여서 2m 40으로 이렇게 CNC 가공이 한 번에 되고 따로 다른 작업 없이 이대로 벽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봤지만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었지만은 지금 이 모양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 모양을 딸 건데요. 정확하게 딸 필요는 없고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변경을 할 거고 이게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보면은 앞에 쪽이 이렇게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반듯하죠. 뒤에 면도 반듯하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동그랗게 하게 되면은 이게 모양은 예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공간이 많이 죽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단은 뭐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이거를 한번 이대로 따보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이거를 좀 옮겨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점선으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곡선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곡선을 호로 해서 이렇게 따고 그리고 이쪽 부분도 까지 따고요. 그리고 여기 곡선 부분도 이렇게 땄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런 모양으로 땄고요. 지금 여기 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의 길이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의 길이가 805. 저는 이 문보다 좀 더 큰 문으로 할 건데 여기에서 문을 따 갖고 올게요. 따서
여기다가 사이즈가 좀 더 크죠? 이거를 놔두도록 하고, 일단 이런 모양이 지금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가구의 위치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이 직선으로 된 부분은 아예 그 싱크대 벽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00, 500으로 하면 좋겠네요. 500으로 하고, 그리고 너비는 15, 500에 15, 15mm 합판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거라서 15mm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 잠깐만요. 여기 500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80 정도. 네, 좀 더 줄여서 470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침상 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걸 먼저 해야겠네. 이거를 하기 전에 이쪽 바닥면이 지금 보시면은 티레일러가 있으면 이만큼 지금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닥에는 12mm짜리 방수 합판을 설치할 거고요. 12mm짜리 방수 합판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38mm짜리 각재를 사용해서 뼈대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로는 6mm짜리 자작 합판을 이렇게 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머리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머리 공간이 충분해야지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얇은 합판을 쓰고, 이 자작나무는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도 튼튼한 걸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바닥면이 총 560 정도 두께니까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는 인슐레이션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인슐레이션이 한 380 정도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두껍게.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싱크대를, 이거는 지워버리고 싱크대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싱크대 같은 경우에 아까만큼은 높이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싱크대는 4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높이가. 왜냐면 여기 이쪽에 아래 트레일러도 있고 바퀴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아마 한 80 정도, 80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한 400 정도, 지금 여기 반듯한 면에 여기 곡선이 있잖아요. 이 곡선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듯한 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침상 길이가 저는 1950으로 할 거예요. 1950. 침상 길이를 1950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바닥에 바닥에 쿠션을 따로 만들진 않을 거고, 접이식 매트리스를 사용할 거고요. 접이식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등받이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소파 같이 만들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 네, 지금 접이식 매트리스 사이즈를 보면은 5단짜리가 135 곱하기 195, 길이가 19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길이를 1950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이 1950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벽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벽을 세울 건데 벽은 한 700 정도. 근데 여기다가 700 이렇게 세우고, 여기 상판을 상판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수납 공간까지 700으로 이것도 하겠습니다. 700에 두께가 15. 그리고 이쪽은 끝까지 이 끝까지 올리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벽면을 만들 때 이렇게 알루미늄 판넬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스킨 이런 부품이 하나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벽면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거든요. 3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사이즈가 좀 다르죠. 좀 파여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각재를 위에 올려서
그래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가릴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38mm짜리 각재하고 그리고 4mm짜리 합판이 들어가니까 총 42mm 이렇게 되고요. 해치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해치 부분은 이 가구가 끝나는 지점에서 해치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cm 지점에 15mm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수납 공간, 이 수납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수납 공간은 좀 너무 크지 않게 지금 이 정도 만들었고, 위에 이제 또 물건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한 20mm 정도 아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은 여기다 물건을 위에 올릴 수 있고, 이쪽 안에 수납함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캐빈 내부에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크지는 않고요. 한 150 정도의 깊이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위까지 이렇게 올리고요. 두께가 15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생활 공간이고 이쪽은 방금 여기 싱크대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지금 나눠 놨고요. 제가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에 아마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뭐 잠깐 위치를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위에 샤워 커튼을 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튀어나오면 이게 좀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쪽은 좀 최대한 짧게, 하지만 수납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네, 이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대략 이런 구조의 그런 구조물을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스케치를 한 후에 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없앨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이쪽에 만약에 창문을 달아야 된다면 이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창문을 한번 보시면 보통 이런 창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의 사이즈가 500에 350, 가장 작은 사이즈가 26만원, 비싸네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창문을 500에 350, 잠시만요. 500에 350.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좀 안 맞네요. 그러면은 이 문의 위치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문을 좀 더 안쪽으로 최대한 넣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되고, 창문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창문의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한번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네, 창문의 위치는 창문이 있는 티어드랍은 별로 없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 눈높이 정도로 맞추면 되겠죠. 앉았을 때 눈높이 정도, 한 이 정도 높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창문을 제가 만들 건 창문 설치는 안 할 거고, 일단 문만 설치를 할 건데, 혹시 나중에 제가 또 창문을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이 창문 위치를 일단 만들어 놓은 거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단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열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이 윗부분도 사실 혹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서 여기는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여기는 이렇게 잘라내고, 네, 이렇게 완전히 잘라내면 이 부분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뼈대를 만들어 놓고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 맞춰서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이쪽 윗부분도 비어있는 부분을 잘라내고요. 이쪽은 좀 너무 안 붙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여기 부분도 네, 이렇게 하고, 이쪽 아랫부분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뼈대를 하나 만들고 따로따로 잘라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잘라내고, 네. 그리고 여기도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 잘라내는데, 여기 보강을 할 그 공간을 남겨두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한 이 정도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서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 윗부분도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은 자를 부분은 대충 다 자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공간을 잘라서 내면은 일단 무게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무게도 줄이고, 그리고 여기다 단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 되고, 여기 표시 아직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해치 부분, 이렇게 뚜껑 열리는 부분, 해치 부분에 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해치 부분은 이 가구가 끝나는 이 지점보다 안쪽에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치 부분을 해서, 해치는 이 정도 크기의 뚜껑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벽으로 만들 거라서, 벽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밖에서 열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 거고요. 일단 구상은 그렇고, 이쪽이 해치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CNC로 가공을 하게 되면 대략 이렇게 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수정 좀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 중간에 들어가는, 제일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끝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좀 더 얇은 합판으로 이걸 대고, 마지막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안쪽에 단열을 더 할 수는 있는데, 단열은 사실 두껍게 하면 할수록, 잘하면 할수록 좋긴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도 벽이 지금 한 20 정도 나오고, 여기에 이 옆에다가 물론 단열을 해서 다시 마감재를 덧대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벽에도 단열을 간단하게 하고 무게를 줄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이거를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 아주 살짝 잘못된 부분만 수정할게요. 이쪽에 이 부분은 안전히 내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이쪽이 좀 약해 보이니까 이쪽 약간 보강만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을 목깎이로 좀 깎고, 이렇게 깎고, 여기도 살짝 더 내려야겠네요. 여기도 살짝 더 내리고, 네, 그리고 이쪽 모서리도 살짝, 네, 그러면은 대략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부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모든 부품을 다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고, 지금 사실 이거 제가 좀 자세하게 다 해놨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에 이렇게 힌지가 들어가죠. 힌지. 그래서 방수가 되는 힌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고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트림이 있어가지고, 트림으로, 이게 보이시나 잘 모르겠는데, 이 트림이 방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트림이 있고, 이 안에다 인서트를 넣어서 트림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방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제가 디자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고요. 도면을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 이 도면은 이제 가공 부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따로 또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2m40에 1m20 안에 합판 하나에 들어가서 5×8 트레일러 위에 정확하게, 이 트레일러가 길이가 2m40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조금 안 될 거예요, 2m40이.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올려서 하면은 안정적이고 튼튼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도면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디자인이 완성이 돼야 제가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편이라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먼저 도면으로 한번 그려보고 이게 잘 되겠다 싶으면 그때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도면을 가지고 CNC 기계로 이대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 벽을 이용해서 벽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JJ였습니다. 감사합니다.